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홍대 앞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연말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이면 원래 사람들로 북적여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소주집 하나가 있었는데 테이블이 20개였습니다. 손님은 3팀, 주인은 카운터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더군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메뉴판을 봤습니다. 소주 한 병에 7,000원,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계산해 보니까 2명이 가서 고기 먹고 소주 2병 마시면 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저도 65살 먹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연말이면 회사 동료들이랑 포장마차 찾아다녔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마신 적도 많았어요. 그땐 소주가 1,000원, 2,0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안주는 오징어 한 마리에 3,000원. 4명이서 소주 5병에 안주 2개 시켜도 2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리는 남아도는데 가격표 보고 놀라서 발길을 돌립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인상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설계한 퉁배입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배를 불리고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재무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전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습니다. 표정이, 한숨이, 절박함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한 달에 외식비로 얼마나 쓰십니까?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주 7,000원 시대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주 한 병 7,000원.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돈 받는 주인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소주 한 병에서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조사가 원가로 가져가는 게 약 2,500원입니다. 유통마진이 500원, 세금이 2,300원. 그럼 남은 게 얼마죠? 1,700원입니다. 여기서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가스비 다 빠지면 주인 손에 남는 건 기껏해야 800원에서 1,000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를 오래 했습니다. 당시 계산해 보면 1990년대만 해도 소주 한 병에 1,000원 받으면 주인 순이익이 500원 정도 됐습니다. 절반이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0원 받아도 1,000원밖에 안 남습니다. 7분의 1입니다. 가격은 7배 올랐는데 실제 이익은 2배밖에 안 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상담실에 지난주 박 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52세. 이태원에서 포장마차를 10년째 하고 계십니다. 소주 한 병에 7,000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소주 한 병에 실제로 얼마나 남으십니까? 박 사장님이 한숨 쉬며 답했습니다. 800원이요, 소장님. 좋을 때 1,000원.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 달 임대료가 얼마신데요? 40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사장님, 임대료만 내려면 소주를 몇 병 파셔야 됩니까? 박 사장님이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5,000병이요. 5,000병입니다. 한 달에 5,000병. 하루로 나누면 167병. 말이 됩니까? 하루에 소주 167병 팔아야 겨우 월세만 낸다는 겁니다. 인건비는요? 전기세는요? 가스비는요? 본인 먹고 살 돈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동네 술집 사장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소주 7,000원 받아서 배불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소주값이 오른 건 그분들이 욕심부려서가 아닙니다. 안 올리면 문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손님은 왜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월급은 오릅니다. 통계 보면 직장인 평균 월급이 400만 원 넘습니다. 그런데 왜 소주 7,000원이 부담스러울까요? 가처분 소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소득이란 월급에서 고정비 다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제가 신입사원이었던 1982년 제 월급이 3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자취방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이었어요. 월급의 7분의 1이 주거비였습니다. 나머지 30만 원으로 밥 먹고 술 마시고 옷 사고 저축도 했습니다. 1997년 IMF 터졌을 때도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술은 마셨습니다. 힘들수록 술집은 만 원이었어요. 왜냐고요? 그래도 쓸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제게 상담 온 김대리라는 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38세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월급이 410만 원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제가 통장 내역을 받아서 쭉 계산했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가 월 120만 원, 차량 할부가 60만 원, 보험료가 40만 원, 통신비에 식비에 교통비 합치면 100만 원. 손에 남는 돈이 얼마냐고요? 70만 원입니다. 월급 410만 원 받는데 실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70만 원. 애 둘 키우는 집입니다. 70만 원으로 뭘 합니까? 김대리가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소장님, 작년 이맘때는 회식을 3번 갔어요. 직장 동료들이랑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소주 7천 원이 부담스러워요. 고기 2만 원은 더 부담스럽고요. 차라리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편의점 소주 사 먹습니다. 그게 훨씬 싸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월급은 400만 원 넘는데 소주 7천 원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본인 월급에서 고정비를 다 빼보십시오. 전세 대출이자, 자동차 할부, 보험료, 통신비, 식비, 교육비 다 빼고 나면 손에 뭐가 남습니까? 만약 월급의 20%도 안 남는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소주 한 잔 마실 여유가 없다는 건 경제적으로 이미 벼랑 끝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돈을 가져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건물주를 욕합니다. 임대료 올리는 건물주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맞습니다.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주도 배 안 불렀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 업무를 보던 시절 얘기입니다. 선배가 가게를 후배한테 물려주면서 권리금을 받았어요. 그게 합리적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장사가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장사 잘 되는 자리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임대료는 합리적이었어요. 월 매출의 10% 정도가 적정 임대료였습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임대료 100만 원. 이 정도면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상담실에 최 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45세. 홍대에서 치킨집을 12년째 하고 계십니다. 2012년 처음 시작할 때 임대료가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월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나왔대요. 임대료 비율이 9% 적정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재계약할 때 임대료가 450만 원이 됐습니다. 12년 만에 2.5배. 월 매출은 얼마냐고요? 2,500만 원입니다. 12년 동안 500만 원 올랐습니다. 근데 임대료는 270만 원 올랐어요. 임대료 비율이 18%가 됐습니다. 매출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내는 겁니다. 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건물주가 미웠어요. 이렇게 올리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제가 건물주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아는 분이었거든요. 건물주도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도 은행 대출 이자가 월 300만 원이야. 10년 전엔 이자가 100만 원이었어.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가 3배가 됐어. 임대료 안 올리면 나도 못 버텨. 은행한테 이자 내고 나면 내 손에 남는 것도 없어. 건물주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돈을 가져갔을까요? 은행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이 가져가는 이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0년 금리가 연 2%였습니다. 10억 빌리면 연이자가 2천만 원, 월 160만 원. 2024년 금리가 6% 됐습니다. 같은 10억 빌려도 연이자가 6천만 원, 월 500만 원. 4년 만에 이자가 3배가 됐습니다. 건물주는 이 돈을 어디서 메웁니까? 임대료 올려서 메웁니다. 결국 자영업자가 피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스템입니다. 건물주 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건물주도 은행한테 쪼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배불린 건 은행입니다. 금리 올라가니까 앉아서 돈 벌었어요. 그럼 정부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이득 받습니다. 어떻게 이득을 받냐고요? 세금 구조 때문입니다. 소주에 붙는 세금이 두 가지입니다. 주세하고 부가세. 이게 재밌는 게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업무 보던 시절 1980년대만 해도 정부가 주세 정책을 신경 썼습니다. 소주는 서민술이잖아요. 너무 비싸지면 서민들이 여가를 못 즐긴다고 해서 주세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서민 편이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 연구소 직원 중에 전직 세무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산해 줬습니다. 소주 7,000원 중에서 정부가 가져가는 게 얼마냐고요? 주세가 약 1,500원, 부가세가 약 800원, 합치면 2,300원입니다. 7,000원 중에 33%, 3분의 1을 정부가 가져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15년쯤 소주값이 5,000원이었을 때 계산해보면 정부가 가져간 게 1,700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000원 되니까 정부는 2,300원 가져갑니다. 600원을 더 가져가는 겁니다. 가격 올린 건 자영업자인데 이득 본 건 정부입니다. 이 회계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과세 구조가 원래 그래요. 물가 오르면 세금도 자동으로 올라요.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세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가 잡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말 들으니까 화가 나더군요. 서민은 소주 한 잔 부담스러워서 못 마시는데 정부는 조용히 세금 더 걷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이 사는 물건들 가격이 올랐다면 거기 붙는 세금도 똑같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발표 안 합니다. 조용히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입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소비가 줍니다. 가게가 망합니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더 줍니다. 가격이 또 오릅니다. 악순환입니다. 제가 1990년대 중반 일본 출장을 몇 번 갔습니다. 당시 일본이 버블 붕괴 직후였어요. 머리에 사람은 많은데 가게가 하나씩 문 닫더군요. 일본 동료가 말했습니다. 물가는 비싼데 월급은 안 오르니까 아무도 안 써요. 가게는 손님 없어서 망하고 사람들은 일자리 없어서 더 안 써요. 그게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1995년,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통계 보십시오. 2024년 자영업 폐업이 14만 개 넘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한 해 14만 개 가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380개, 하루에 380명이 꿈을 접는 겁니다. 지난주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강남에서 삼겹살집 하시는 정 사장님, 55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장님, 저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대비 30% 떨어졌어요. 작년 이맘때 5천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은 3,5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임대료는 10% 올랐고요. 고깃값도 올랐고요. 인건비도 올랐어요. 저 다음 달까지만 버티고 문 닫을 것 같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삼겹살집이 망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손님이 안 오십니까? 정 사장님이 답했습니다. 오긴 와요. 근데 소주를 안 시켜요. 다들 고기만 먹고 물 마시고 가요. 예전엔 고기 시키면 소주가 기본이었거든요. 한 테이블에 소주 서너 병씩 나갔어요. 지금은 물입니다. 소주 7,000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소주 7,000원 때문에 가게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소비자는 비싸서 못 쓰고, 자영업자는 손님 없어서 망하고, 건물주는 이자 못 내서 쪼들리고, 은행만 배불리고, 정부는 세금 더 걷고,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술값 아끼는 게 아니라 관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직장 선배가 그랬습니다. 소주 한 잔 나누면서 정싸하라.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소주 한 잔이 부담입니다. 그럼 방법을 바꾸십시오. 집에서 마시십시오. 편의점 소주가 2,500원입니다. 친구 집에 소주 2병 들고 가십시오. 5,000원입니다. 안주는 집에서 만들거나 마트에서 사가면 됩니다.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총 15,000원. 술집 가면 소주 2병에 안주 시켜서 4만원 나옵니다. 25,000원 차이. 한 달에 4번만 집에서 마시면 10만원 아낍니다. 1년이면 120만원.
이게 비상금이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 4명이 돌아가면서 집에 모입니다. 각자 소주 한 병씩 가져오고 집주인이 안주 준비합니다. 비용이 인당 10,000원도 안 듭니다. 근데 술집 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대요. 편하게 떠들 수 있고 시간 제약도 없고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돈 많이 쓴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흥비를 투자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제가 봤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현금이 있었습니다. 비상금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버텼습니다. 위기 때 목숨줄이 현금입니다. 제 상담 고객 중에 성공한 분들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술값을 아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10년 모으면 얼마죠? 2,400만 원입니다. 여기 이자 붙으면 3천만 원 넘습니다. 이게 위기 때 여러분을 살립니다. 집 살 때 목돈이 되고 사업 시작할 때 미천이 되고 갑자기 실직했을 때 버틸 돈이 됩니다. 지금 소주 7,000원 아까워하시는 분들 그 돈 모으십시오. 한 달에 4번 술집 안 가고 집에서 마시면 10만 원 아낍니다. 10년이면 1,200만 원. 작은 돈 같습니까? 아닙니다. 위기 때 이 1,200만 원이 여러분 목숨 살립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네 단골집 하나는 지켜주라는 겁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제입니다. 동네 가게가 다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습니다. 그럼 돈이 다 대기업으로 갑니다. 동네엔 돈이 안 돕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50년 된 국밥집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75입니다. 코로나 때도 안 망했습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살렸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갔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한 번이 그 집을 살렸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여기서 망해도 저기서 벌지만 동네 가게는 그게 전부입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동네 단골집 가주십시오. 소주 2병, 안주 하나면 됩니다. 4만 원. 그 4만 원이 그 집 사장님한테는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그 집을 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주 7,000원은 증상입니다. 진짜 병은 시스템 붕괴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무너지고 임대료가 폭발하고 금리가 치솟고 세금은 조용히 늘고 소비는 얼어붙고 가게는 줄줄이 망합니다. 이 악순환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금을 모았고 빚을 줄였고 관계를 지켰고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비는 계속하고 빚은 늘리고 저축은 안 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살 것인가? 소주 7,000원에 분노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돈을 아껴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대형 프랜차이즈만 키울 것인가? 아니면 동네 가게를 살릴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이번 주말 술집 가려던 계획 있으십니까? 친구 집으로 바꾸십시오. 소주 2병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아낀 돈 통장에 넣으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엔 동네 단골집 한번 가주십시오. 4만 원으로 한 집안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